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있다. 너희가 오해했다면 우리가 수정해 줄게, 뭐 이런 느낌. 모든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직한 출발이어야 이어지는 과정도 순조롭고 깔끔한 마무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잘못 꿰인 단추를 다시 풀어서 중간에 다시 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주 잘못 꿰인 단추로 논란이 된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연예인 PPL 문제, 그리고 외색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TVN 여름방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두 가지 사안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혜연 씨하고 강민경 씨가 대중을 기만했다,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사화되어서 그렇지 꽤 오래전부터 연예인들이 한번 입어주고 한번 써주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설마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까? 그 정도로 효율적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한 번 입어주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품 런칭쇼에 왜 포토월에서 연예인들이 사진 찍잖아요. 그것도 막 돈 주고 섭외돼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친분 관계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혜연 씨는 내 돈 내산,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거다,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아예 했잖아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금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막 이고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고, 유럽으로 가서 막 쇼핑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대중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죠.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있는 대로 투자를 하는 그런 직업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대중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돈 내산이라고 해도 그냥 의심을 않고 믿었던 겁니다. 강민경 씨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수익 창출 방법을 몰라서 유튜브 수익을 못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 유튜브 이제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서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는데 그거를 전부 기부를 했다, 이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말한 3,000만 원은 구글에서 입금된 광고비죠. 그런데 이 연예인들은 구글 광고비가 큰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협찬으로 인한, 그렇게 이제 입어보고 써주고 영상에 홍보를 해주고 받는 돈은 엄청나게 더 많은 거죠. 김나영 씨도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그간의 유튜브 수익이 1억 몇천만 원인데 다 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또한 구글에서 받는 광고비 수익인 거지 이분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 받는 모든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김나영 씨는 협찬임을 밝혔습니다. 영상마다 초대받고 입어만 볼게요, 초대받고 발라만 볼게요,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에, 이 영상에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아예 영상에 딱 찍혀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혜연 씨하고 강민경 씨는 명시하지 않았거나 누락됐거나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강민경 씨는 영상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더보기에 써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더보기라는 것은 왜 영상에 설명글 있잖아요. 그 설명글을 찾아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써놓고 이걸 변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블로거들이 협찬받아서 먹고 써보고 광고글을 써주고 나서 밑에다 정말 작은 글씨로 협찬을 받아서 이제 쓴 글이다, 이렇게 써놓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연예인이 운영하는 이런 채널들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죠. 이제 여러 사람이 이해타산이 얽혀 있으니까 자기 소신껏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을 기만한 거 맞습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제가 올리브 TV 그 밥블레스 유에 이사벨 씨가 나왔을 때 이사벨 씨가 막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를 막 멤버들에게 막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사고 싶어가지고, 저는 원래 충동 구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게디뷰티를 비롯해서 이런 뷰티 방송을 많이 봤지만 처음 사봤는데 검색을 이제 몇 시간 뒤에 해보니까 벌써 정보가 주르륵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진짜 샀어요. 내 돈 내산 진짜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랐어요. 뭔가 광이 나나요?
이사벨 씨가 이거를 자기 돈 주고 샀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제가 새 제품으로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방송 보는 사람도 알아요. 협찬을 받은 거구나, 협찬 받은 걸 주는 거구나, 그렇게 알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샀어도 이사벨 씨가 협찬을 받아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TVN 여름방학, 외색과 표절 이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VN이 내놓은 해명을 보면 이 집은 적산가옥이 아니라 그냥 50년 된 우리나라 구옥일 뿐이다. 그거를 리모델링 한 거다라고 했어요.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뜻으로 패망한 일본인들이 살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거티브 헤리티지, 부정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역사를 되돌려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집은 지금 구옥을 갖다 딱 봐도 적산가옥처럼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집이 적산가옥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적산가옥처럼 리모델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 방송을 보고 그 장소가 일본인 줄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전에 했던 방송을 제 방으로 보여주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냥 보면 일본 같았습니다. 미다지문, 창살, 다락방 이런 친구 일본 가옥의 구조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적산가옥에 살아봤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많은 시청자가 그렇게 봤는데 제작진은 우린 몰랐다, 우린 아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죠. 개인적으로 일본 문화를 사랑하고 일본 스타일 인테리어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은 그렇게 해놔도 상관없는데 지금 방송이고 지금 이 시대의 흐름 정서상 적산가옥처럼 보이게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명 글에 반성의 뜻이 전혀 없었어요. 너희가 오해했다면 우리가 수정해 줄게, 뭐 이런 느낌? 한동안 국내 여행 프로그램들이 유독 일본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TVN 짠내 투어, KBS 배틀 트립에서 일본 여행을 많이 소개했고, 저도 부하 내동해서 그 일본에 꽤 갔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은 나의 여름방학이라는 이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나의 여름방학이라는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 1부터 시작해서 플스2, 플스3 그리고 PSP 버전으로 4까지 나오고 이제는 나오지 않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제작진들은 나의 여름방학이라는 게임을 아예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참고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어요.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던 게임도 아니고 한국어 발매도 되지 않아서 마니아층들만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 체조로 일과를 시작하고 마지막에 저장을 할 때 일기를 써야 저장이 된다고 해요. TVN 여름방학의 기본 미션이 일기, 운동,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하루에 한 번 먹어라 하잖아요. 표절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 게임을 몰랐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얼마나 일본 문화, 일본 예능 프로그램을 베꼈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기획안을 한번 내보아라 하면 일본 예능 비디오를 한 무더기를 안고 가서 그걸 보고 이제 참조해서 기획안을 내곤 했다고 공공연하게 PD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표절 의혹이 일어날 때마다 다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고.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고 그런데도 안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덥석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출처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장점, 단점이 다 고루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만나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이 출처를 밝히는 남자여서예요. 자기가 하는 얘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는지 책에서 읽었는지 수업 중에 교수님한테 들었는지 신문에서 봤는지 어디서 누가 한 얘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도 그렇고 명언이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뭔가 명확한 걸 좋아하거든요. 출처 확실하게 밝힌다고 그게 자기한테 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한 게 더 오히려 좋죠. 이게 뭔가 참조한 것 같았으면 참조했다고 말을 하는 게 낫지. 그 2차 촬영을 위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이제 창살 부분 이런 거를 고친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CG 작업을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을 없애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명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출연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유미 씨, 최우식 씨, 그리고 손님으로 온 박서준 씨까지 제가 모두 좋아하는 연기자들이에요.
특히 최우식 씨는 지금 모처럼 예능 출연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최우식 씨는 2012년 SBS 옥탑방 왕세자에 나왔을 적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연기자인데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서는 넷이었는데 현재로 와서는 노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었습니다. 호구의 사랑 때도 그렇고 최우식 씨는 힘을 뺀 연기를 잘합니다. 지금 여름방학에서 딱 그런 모습이죠. 제가 참 예쁘게 봤던 것이 최우식 씨가 뽀삐데이를 정했어요. 뽀삐는 그 집 원래 주인이 키우시던 강아지, 그러니까 원래 거기 사는 강아지죠. 그런데 뽀삐에게 그림자를 만들어줘요. 이게 최우식 씨가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평상처럼 만든 거니까 그늘막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림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뚝딱뚝딱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리고 뽀삐를 위해서 빨랫줄을 이용해서 뽀삐가 온 마당을 다 휘젓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유미 씨가 저런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 진돗개가 저렇게 놀고 있었어. 제가 좋아하는 출처를 밝히는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좋았어요. 이 두 사람이 틀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거는 꼭 지키지만 그 외에는 배달을 해서 먹을 때도 있고 또 이제 나가서 사다 먹을 때도 있고 자유롭습니다. 보통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뭘 먹으면 지나치게 차려서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소탈하고 간단하고 단출하게 먹는데도 맛있게 잘 먹어요. 본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외색 논란이 있지만 집 안에 보면 자개상도 있고 화문석도 깔려 있습니다. 라떼는 마리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결혼할 때는 혼수로 화문석을 해왔거든요. 저도 화문석도 있고 창고에 자개상도 있어요. 근데 한번 꺼내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꺼내서 깔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한다는 거, 정스럽고 잔잔하고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잘못 깬 단추로 인해서 편치 않은 마음으로 보게 된다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듯이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TV 프로그램들은 처음 출발할 때 단디해야 되거든요. 그 외색 논란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수습을 한다고 해서 처음처럼 산뜻한 마음으로 보게 되지는 않죠. 여름방학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텔레비평에서 PPL이 들어온다면 어떤 게 들어오면 좋을까요? 근데 누가 PPL을 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다 내돈내산인데 누가 PPL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 바랄 것이 있다면 댓글에 사이다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빌미로 PD님이 자꾸만 이제 사이다 CG를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다 PPL이 들어와서 구독자 여러분 몇 분께 사이다를 배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한 박스씩. 근데 연락이 올까요? 좀 연락이 어디서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코사지 브로치가 있는데 못 단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다느냐? 근데 저만의 그냥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꽃에도 조화든 생화든 다 표정이 있대요. 그래서 꽃을 달 때는 항상 이렇게 표정이 가까이 마주보는 식으로 꽃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입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의 이제 어울리는 부분을 이 넥라인 그 위쪽으로 조금 달아주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각자 얼굴에 맞게 여기저기 달아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